하고 싶은 일을 쫓아 나홀로 항해를 계속하는 그림 작가들을 위한 쉼터 일러스트레이션 팟캐스트 7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이야기 일러스트레이션 팟캐스트의 2017년 마지막 방송 시간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방송 진행을 맡은 슈에이입니다. 디자이너 겸 기획자이고 네이버 그림 카페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글작가이자 그림 도구 블로거 일러스트 카페 방사의 스텝인 사탄고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희입니다. 네이버 그림 카페 14 스텝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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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 방송의 리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예. 수작업만으로 작업하시는 그림책 작가님 이야기여서 그런지 지난해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네, 특히 그림책 작가님들이 방송을 들으시고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수채화 작업에 대해서 후기도 제가 올렸는데 보셨나요? 보셨나요? 아니요. 아, 카페에 올렸는데 안 보셨어요? 예. 네, 어떻게? 수작업 진행 상황 같은 거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는 저런 걸 손으로 어떻게 일일이 다 그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CG로 워낙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네네. 전부 수채화로 그림을 한 장을 다 그린다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소수의 작가님들만 하고 있죠. 김한진 작가님도 요즘에는 수채화로 작업한 것 위에다가 이제 뭐 색깔을 볼터치 같은 거 살짝 추가한다거나 그리고 그림에 약간 단단하기를 위해서 색연필을 조금씩 사용하는 방법을 시도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채화가 다른 재료에 비해서 다루기가 좀 어렵고, 예, 어렵죠. 네, 그래서 재료가 주는 힘이 살짝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도구라는 게 효율성 때문에도 그렇겠죠.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그림 그리기가. 네, 그래서 뭐 CG 같은 것도 아마 그림 방법이나 도구가 새로 발명된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채화 같이 전통적인 도구가 주는 맛을 아직까지는 CG로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수작업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혹은 그 그림의 가치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CG로 수작업을 따라하는 거가 과연 괜찮은가 그런가 싶기도 한 게 CG는 CG 나름대로의 색이라든지 방법과 멋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너무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하니까 요즘은 CG로 아날로그적인 기법, 손그림 같이 그려주세요 하는 요구가 정말 많아지는데 사실 그런 기법들이 오히려 이제 수작업보다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약간 뭐 그렇지만 약간 엉성하게 하면 오히려 너무 그렇죠. 엉성해지는 그런 게 있어갖고 그런 느낌이 또 있기도 하죠. 차라리 뭐 CG는 CG답게 유화는 유화답게 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CG 그림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새로운 스타일이고 멋이 있는 건데 하나의 방법인 건데. 네, 수작업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죠. 아날로그 감성, 뭐 따뜻한 감성이라고들 다들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다고 CG 작업이 또 그런 감성이 없다는 거는 또 아니죠. 네. 네, 서로 가지고 있는 느낌이 다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도구에서 오는 어떤 느낌을 뭐 다른 도구가 흉내낼 수는 있지만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목적과 쓰임에 맞는 느낌의 도구를 쓰는 게 맞을 거고, 그렇죠. 네, 내가 하고 싶은 그림, 뭐 내가 하고 싶은 느낌이 있다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거는 또 CG 작업에도 해당하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게 한국의 언어업계에서는 약간 빨리빨리 문화,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그림계에까지 영향을 준 것 같네요. 그래서 컴퓨터로 수작업을 흉내내는 방법을 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떠밀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씁쓸한 좀 생각이지만. 네네, 뭐 컴퓨터 작업도 컴퓨터 작업만의 맛이 있는 거고, 네. 전통적인 수작업에도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봐왔던 그림과 또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김한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수작업이지만 특히나 수채화로 정말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에 속하잖아요. 네네. 뭐 수작업을 하시더라도 뭐 다른 재료
다른 재료, 뭐 과슈, 아크릴, 오일 파스텔로 이렇게 러프하게 막 큼직큼직하게 하시는 네네.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근데 김한진 작가님은 하나의 재료로 그렇게 깊이 있게 또 파셨고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또 계속 이제 오래 공부를 하신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도 색감이나 느낌에서 주는 정서가 살짝씩 다르고 그걸 외국 그림 같다는 말로 독자들이 표현한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정신없이 바뀌는 동안 놓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린이 그림책 시장에서 작가들이나 편집자가 놓치게 되면 그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독자나 고객 혹은 관객이 되어줄 어린이들의 미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림을 선택하는 태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김한진 작가님도 본인이 그림책 작가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 그리고 많이 작가 공들인 책, 서가에 그냥 꽂혀만 있는 게 아니라 읽히는 책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서점가에도 불고 있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의 인기에 그림책도 합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림책이란 글과 그림을 부담스럽지 않은 양으로 천천히 감상하고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전에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합리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항상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뭐 합리적이거나 예의가 바른 클라이언트 처음부터 네네. 이제 계속 얘기했었죠. 예, 예의가 바르게 이제 접근해 오는 클라이언트는 일단 계약도 그렇고 일 진행도 스무스하게 네. 진행되고 뭐 돈 지급이라든지 페이 결정 사항도 이제 좀 합리적으로 이 정도면 뭐 괜찮다라고 맞아요. 하는 그런 네네. 그런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네, 맞습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이 네, 예. 적절한 것 같았어요. 네네, 뭐 합리적이란 단어 자체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됐죠. 네. 뭐 그런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고 뭐 비논리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확실하게 이제 좀 이의를 제기를 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예. 되거든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고 저희 일팟이 또 작가 인터뷰 방송만 진행할 것은 아니라서 초반에는 되도록 다양한 장르의 작가님을 이제 모셔보고 있고요. 그런 뒤에 뭐 어느 정도 한 바퀴 돌았다 싶으면 네.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른 주제, 다른 업계의 작가님이나 관련 업계 전문가 인터뷰도 갖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예고해드린 대로 2017년 우리 송년하는 기념으로 일팟 잘하고 있나 네,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렇게 쉬어가는 타임도 잘 없을 네, 것 같고요. 맞아요. 저희 뭐 참 못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도 뭐 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일단은 저희도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저희도 이제 저희 안에서 정리하는 일러스트계에서 또 정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업계나 일러스트 업계 안에서도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 다뤄야 할 얘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좀 어렵게 하지 않고 먼저는 이제 큰 덩어리로 알아듣기 여러분이 쉽도록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파보는 식으로 방송 내용을 꾸려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좀 더 재밌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아 그래요? 그런 것도 또 아쉽나요? 근데 어렵게 하면 힘들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작가님뿐만 아니라 이제 맞아요, 아마 맞아요. 전혀 이제 그림을 관심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 그리고 그냥 정말 평범한 일반인 청취자분도 들어주셨으면 하니까 네, 그렇죠. 예, 전문적인 내용 외에도 일반인들을 위한 그림 방송으로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방송에서 이제 사탕고양님의 위치가 좀 커요. 비전공자이시기도 하고 취미로 네네. 그림을 오래 하셨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 분들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런 분들을 그렇지 대변하는 네, 그런 입장에서도 한번 네네.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또 방송 중에도 많이 알렸고 또 이렇게 나름 또 사연이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아주 그냥 알차게 왔는데 뭐 정말 단순 감상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네. 정말 여러 가지 자기 이야기 느낀 점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저희가 파일럿부터 진행하던 시기를 생각하면 저희가 뭐 한 7월에 시작했나요? 7, 8월 예, 여름. 네네. 여름이죠. 그 전에 오래됐네요. 네, 만나고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웠고
이제 5개월을 함께 했는데 벌써 이렇게 연말이 왔고 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올해 참 많은 일들이 개인적으로 있었고 참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또 그림을 다시 집중해서 또 감사하게 또 여러 작업을 하면서 저는 바쁘게 지냈고 그림을 정말 그림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든 한 해였습니다. 네. 예, 저는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돌아보면 뭐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일러스트레이터들 그룹전이지만 뭐 전시도 한두 번? 두 번 했나? 했고 유튜브도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지금 뜸한 상태라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갖고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다시 뭐 이것저것 시작해봐야 되기도 한데 사실 요즘 너무 글에 소홀해서 좀 더 글에 집중하는 본업에 소홀하셨구나. 그래도 두 분은 뭔가 성과가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야말로 별게 한 게 없네요. 뭐 한 거야? 저희 지난주인가 우리 카페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연말 송년회를 했죠. 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이었나요? 오랜만이죠. 저희가 방송한다고 정보를 못 해가지고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듣고 오랜만에 막 찾아와 주셨어요. 네. 혹은 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네. 네, 친한 분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오랜만에 나오신 작가님들도 뵙고 그래서 일팟 저희 그 인터뷰하러 나와달라고 네, 미리 이제 약속도 해놓고 이게 이제 1파 덕분이 좀 있겠네요. 네, 그랬죠. 작년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작년 네. 송년회 때보다 훨씬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많았죠. 일반적인 모임보다는 훨씬 좀 많이 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기대보다는. 송년회가 사실 제가 언제 그 공지를 때리고 미리 이제 모집하느냐에도 좀 약간 좌우가 되긴 하는데 공지를 때리고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도 좀 일찍 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1파 듣고 나왔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네, 나름 좀 뿌듯했어요. 네. 내년에도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한테도 더 좋은 일과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언젠가 넓은 장소에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어우, 네. 늘 사탕고양님 꿈이 크셔가지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초보 작가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요건 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린입니다. 먼저 일팟이라는 팟캐스트가 생겨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미술계통의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런 팟캐스트나 방송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팟은 너무 유치하지도 않고 장난스럽지도 않고 재미도 있고 재미가 있나요? 유튜도 있으면서 진지하게 업계나 작가 그리고 클라이언트 입장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하듯 풀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았고 그림으로 돈을 벌려고 막 시작하는 초보 작가인데요. 일팟이 제게 큰 힘을 주네요.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점들은 일러스트 작가들이 개인전이나 단체전 같은 전시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어떤 루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점들도 좀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작가님들을 초대하셔서 그분들의 작업 방향이나 업계 이야기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통의 장이 계속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방에 사는 작가들에게도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세 분 다 진행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잘하는가? 소희님의 깔끔한 진행 사랑합니다. 크크. 희님의 진지하면서도 진솔한 경험들도 너무나 도움이 되고요. 사탕고양님은 홍보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크크. 잘하는 건가? 크크 읽어야 돼. 이런 소감 처음 보내봐요. 앞으로도 기대하며 듣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신다고. 네, 아무래도 작가들이 소통에 목마름이 항상 있죠. 네. 처음 있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네. 너무 이제 또 그런 의지가 강하고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또 음. 시간과 여건상 몸이 함께 할 수는 없고 또 저희가 진행에 대해서는 또 파일럿일 때는 사실 저희도 너무 어렵고 너무 네. 진지했고 네, 좀 그랬죠. 일단 칭찬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조금은 더 편하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칭찬에 감사드려요. 저는 1파 진행하면서 목소리 좋다는 칭찬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네, 저도 처음 아니 들어봐요. 진짜 송년회 때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분들한테 칭찬을 이렇게 목소리 좋다는 말 들어본 게 처음입니다. 아, 남자분들한테 참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장난스럽지 않게 근데 살짝 재미있으면서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 저희가 지향하는 바를 알아주셔서 그것도 되게 감사드려요. 그러네요. 네. 네네. 저희도 1팟을 통해서 여러 작가님들에게 배우고 또 여러 작가님들에게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때로는 심심한 땅콩 같은 또 때로는 따스운 또 한 끼 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예, 질문하신 거 답변도 같이 드려야겠죠. 전시 준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네,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전시는 일단 소규모로 또 주위에 작은 문화 공간이나 카페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게 있을 거고 또 대규모는 뭐 갤러리를 대관해서 전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 홍보 목적이 있을 거고 또 프로젝트 홍보 목적이 있겠는데요. 뭐 전시 인원에 따라 개인전, 단체전으로도 할 수도 있죠. 뭐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홍보를 위해 이제 소규모로 전시도 하고 뭐 페어도 나가기도 하고 뭐 좀 더 준비를 해서 또 좀 더 금액을 더 투자해서 갤러리를 대관해서 대규모 전시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프로젝트 전시는 단순히 전시가 아니라 뭐 다른 브랜드와 콜라보나 아니면은 좀 더 목적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그 전시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전시는 연락을 받기도 하고 직접 또 제안을 넣어서 전시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대부분은 뭐 자기 본인들이 다 직접 챙겨서 거의 이제 직접 그게 훨씬 많지만 훨씬 많고 특별한 경우만 이제 뭐 프로젝트 전시나 아니면 또 단체전으로 뭐 모임을 해서 그냥 전시를 하게 되는데 전시는 준비할 게 정말 많죠. 뭐 작은 전시라면 그냥 기존에 내가 그렸던 그림을 큰 부담 없이 뭐 그냥 카페나 이런 데 걸면 되지만 규모가 커지면은 뭐 작품 수도 당연히 많아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또 전시 컨셉도 다 정해야 되고 대관부터 뭐 홍보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곧 전시 위주로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섭외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내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사연은 사탕고양님이 읽어주세요. 닉네임 달스님이네요. 달스님. 달스님. 안녕하세요. 주변 작가 추천으로 듣게 되었는데 요즘은 1파 때문에 속상했다 웃었다 하는 청취자입니다. 처음엔 조용조용 말씀하셔서 재미는 기대 안 했는데 그거는 대본대로 읽는다고 갈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세 분 목소리도 익숙해지고 정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많아요. 저 혼자 룰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희희님이 비슷해서 동료가 생긴 것 같아 좋았어요. 네, 동료합시다. 미팅할 때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협상을 안 하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내가 왜 이 조건에 이 가격에 했을까 하고 많이 하고 후회를 했어요. 이 팟을 들으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고 방법이나 용기를 얻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경험 많은 선배 작가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팟 응원해요. 추가로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을 위해 올해 처음 수영을 시작했어요. 물속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헤엄치는 게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추천합니다. 와, 수영은 진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이 허리에 참 좋죠. 저도 아는 작가분에게 허리가 아프셨다고 해갖고 수영 추천해드렸는데 옛날에 하셨다가 그만둔 지 오래돼서 이제 허리가 아파서 다시 시작하신 거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새벽 수영을 했었거든요. 너무 춥지 않아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수영하고 집에 와서 다시 자고. 너무 추울 것 같아. 근데 허리에 그 수영을 하면 허리가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허리 아프신 분들이 운동을 못해서 수영이 좋다는 건가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수영이 전신 운동이 이잖아요. 그리고 몸에 무리가 덜 가서 물이라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1파 듣고 건강관리 시작하셨다니 그게 참 좋습니다. 그게 좋아요. 저희가 또 한 사람의 또
습관을. 네, 습관과 네, 그런 어떻게 것에. 보면은 또 멀리 봤을 때는 그 생명의 조금이라도 더 연장을 네. 또 농담입니다. 뭐 허시초코님도 강아지 키우고 난 다음에 강제 산책해서 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죠. 약간 그죠. 그 동기만 있으면 사람이 하는 건데 감사하네요.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정기 검진이 또 하기도 하고 나라에서 하는 정기 검진 또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예. 예. 근데 그게 1년에 2번? 1년에 평생에 2번이었나? 40대, 60대? 생애 전환기 정기 검진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주변에 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가면 되고 좋고요. 하니까 보면가면서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그쵸. 그냥 크게 뭐랄까 운동 안 하더라도 모임 하나만 있어도 이제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새 뭐 먹어? 뭐 이러면 뭐 비타민 뭐 네. 추천 받기라도 하고 요새 이렇게 하면 안 좋대. 뭐 이런 말 듣기라도 하니까. 근데 그렇죠. 네, 일단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예. 부대끼는 게 있으면 좀 그렇죠. 영향을 예. 받는데. 저도 아는 많은 분들이 좀 몸이 안 좋아지셔갖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건강 얘기를 사실 프리랜서는 혼자 일하는 네. 분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최근에 만난 작가님들이 본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저희 어떤 작가님도 이러셨어요. 일팟 건강 얘기하는 거 듣고 나를 불러달라. 내가 종합병원이다. 이러면서 한번 그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네,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얘기하는 되겠네요. 시간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만 실제로 일하면서 몸이 상하신 분들 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자기 몸을 추스린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네. 한번 해드려야겠어요. 그분을 모시고 뭐 손목을 오래 쓰면 이런 병이 나서 증상이 이렇게 된다. 정말. 그리고 근데 손목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게 네. 더 가서 목이나 허리는 이렇게 해서 병원비가 얼마나 든다. 뭐 이런 디테일한 거를 좀 이야기 병원비가 얼마나 든다 나누면, 얘기해주면 진짜 나누면 아이고야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것 같네요. 바로 운동하실 것 네. 같네. 네. 그리고 가격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음. 가격이 이제 낮아도 네. 그 가격에 그 가격 그 조건에 우선 내가 설득이 되어야 사실은 작업하는데도 스트레스가 적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편인데 뭐 이번 협상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뭐 다음번에 비슷한 내용이라 뭐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오래 후회하지는 말고 일단 하기로 했으면 있고 또 집중을 하는 게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뭐 짜증을 내서 이러면 또 몸이 아프거든요. 너무 오래 속상해 하시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이번은 그냥 쿨하게 넘기고 다음에 잘하자. 이게 저는 거의 뭐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더 건강에 좋고 후회를 하면 네네. 안 되는 것 같네요. 다음 사연은 예, 이분은 카페 회원이시네요. 슈에이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사 카페 회원 땡땡이입니다. 카페에 들쭉날쭉 출석하느라 파일럿 방송은 알지 못했었고 정규 방송 시작일 이후로 알게 되어 방송되는 주의 목요일마다 꼭꼭 챙겨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듣는 내내 많은 공감 가는 내용들,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 등등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귀담아 들은 것은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네, 아주 좋아요. 머릿속으로는 건강관리에 대해서 고민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방송 중 희님의 건강을 위한 습관들을 듣고 저런 것들이 프로의 자세로구나 라고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미하지만 작업 중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짧게나마 산책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산책이 어려워져 집 근처 헬스장을 기웃기웃하고 있답니다. 방송 중 게스트로 나와주시는 작가분들의 닮은 듯 다른 이야기들 모두 잘 들었으며 특히나 좋아하는 김한진 작가님의 현실성 넘치는 말씀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고 나의 그림에 대한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방송에 건의하고픈 몇 가지는 이미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작가분들 초청과 더불어 출판사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출판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신간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국내 시장과 더불어 해외 시장 등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며 출판 관계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시장 동향이나 흐름 등을 들어보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관계자분들이 그림 작가들에게 바라는 점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장단점
그리고 작가를 선정하는 기준들, 그림과 더불어 일하는 과정 등에서도 변화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한 번쯤 귀담아 들어봤으면 합니다. 또한 원로 작가님들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행에 따라 확확 바뀌는 한국 출판 시장에서 긴 시간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신념이나 노하우 등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 건의해 봅니다. 쓰고 나니 참 염치 없는 바람들만 줄줄이 적은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고 큰 사랑받는 방송이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위해 매니저님과 희님, 사탕고양님의 개인적인 시간 할애와 노력과 봉사, 희생정신으로 한 해 한 해 만들어내시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방송을 진행하시는 세 분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저물어가는 한 해 마무리 잘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 돈 많이 벌고 명성도 높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인사와 감사합니다. 덕담도 네. 주셨어요. 네. 그리고 건강 이야기 역시 좋네요. 하려고 네, 네. 노력하신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출판 시장이랑 그림책 이야기 등도 해주셨네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유관업계 분들도 초청할 예정이 있고요. 출판사 사장님들도 이제 섭외 중이죠. 예. 네, 그리고 원로 작가님들 중요하죠. 그런 분들도 이런 게 없다가 생기니까 작가님들이 막 듣고 싶은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진작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싶고 건의사항 같은 거 이렇게 원하신 내용이 많이 왔는데 나중에 우리가 꼭 이렇게 일러스트 업계에서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많은 성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사장님과 말씀드리고 언제쯤 나와주세요라고 사장님. 네. 운은 띄었고요. 네. 예, 내년에는 보다 풍성한 내용으로 이빠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저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프로의식보다 그냥 자주 아픈 사람입니다. 그냥 골골대는. 네, 좀 예. 쉽게 골골대는 스타일이라 그 몸이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게 그나마 덜 불편한 정도고요. 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작가님을 초대하고 저희도 오래 네. 이제 하신 분들 경험도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사연을 네. 네, 정성스럽게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다음 저희도, 사연도 상당히 또 정성스럽습니다. 정말 깁니다. 이번에도 네. 작가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예. 희님이 네, 한번 네.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읽다가 중간에 지치면 또 바통 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삽질 중인 일러스트레이터 공욱재입니다. 일팟이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새 패널 분들께 열렬히 응원을 보냅니다. 모쪼록 꿈을 키우는 지망생 분들과 작가분들 또 업계 관계자분들을 아우러 소통의 장일 되길 소원합니다. 당차게 시작하신 방송을 청취하면서 구구절절 이 길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걸고 넘어질 관문에 대해 말씀을 나누셔서 청취하는 내내 공감했습니다. 대학 선택 기준, 교육기관과 실무와의 괴리감 또는 작가 생활을 출발하는 시작점에서의 높은 벽 등등 산재되어 있는 걸림돌이 많다는 점에서 일러스트를 그리는 길은 굉장히 고독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초반 방송에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면 꼭 미대를 진학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저도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저 또한 이 고민에 휩싸여 있었던 당사자로서 독학을 하게 되면 삽질하는 과정이 길 수 있다는 조언에 정확히 부합하는 제 자신을 떠올라서 뜨끔했습니다. 네.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이제는 직업이라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들였는데요. 돌이켜보면 결국엔 전공 진학 유무를 떠나서 자신의 손을 써서 그림을 그리고 실력을 쌓고 고민을 하고 직접 부딪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독한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공자의 이탈률이 높은 전공이 바로 미술이라는 것은 네, 그렇죠. 결국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스스로 모래성을 쌓고 부수는 반복의 시간이 길고 고생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처럼 희 작가님처럼 부모님의 반대를 정면에 맞섰던 경험자로서 제가 한번 지망생 분들께 작은 조언을 드린다면 그 반대라는 관문은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굉장한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맞죠? 반대를 무릅쓰고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가짐은 진정성이라는 게 생기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과 진학생으로 고3 진학하고 나서 그림을 시작하겠다고 부모님께 구구절절 아이고. 눈물바다 손편지를 쓰고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수능, 도, 물리, 투를 보고 네, 겨우 진학한 대학도 커리큘럼에 일러스트레이션 과목이 적다는 이유로 대학 중퇴를 해서 또 한 번 부모님 속을 썩힌 케이스입니다. 네. 그에 대한 대가로 별의별 아르바이트와 직장을 전전해 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림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네. 일러스트레이션 분야가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는 만큼 소수의 인기 작가분들의 멋진 모습에 지망생분들이 환상에 빠지기 쉽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늘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니까요. 저작권 이슈, 출판업계 불황, 그림에 대한 사회의 편견, 경제적인 문제 등 크게는 법제도와 콘크리트같이 굳어진 업계의 잘못된 관습들까지요. 상식 밖의 관계자분들 등등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부분들도 같이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망생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러스트가 글을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돕는 역할이라는 사정적 의미를 넘어서 회화와 경계가 오버랩돼 가고 있다는 많은 작가분들이 인식은 하고 있지만 반대로는 그림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분들 개인은 각각의 작업에서 좀 더 도전적인 액션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시장이 원하는 그림을 적당히 그려주고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작가들 스스로 자정작용도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수입이 없는 작가 생활을 이어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중학교 미술 임시 강사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애초에 기획했던 학기 안에 학생들이 즐거움을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단순히 미술 테크닉을 가르치기보단 그림 그리기의 즐거움을 알려주고자 가볍게 그리는 드로잉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수업의 칠판에 감동적이게 제 이름을 써놓고 안녕 우리 첫 수업인 만큼 각자 그리고 싶은 걸 하나씩 그려보자 라고 학생들에게 주문을 했는데 다들 하나같이 일본 아니메 스타일의 어떤 만화를 그리고 있었던 것에 아니메 스타일을 많이 그렸나 보네요. 그 부분에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그림 작가들이 일본에 뒤처지는 건 아닌가라는 물음도 생기기도 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면 선생님은 어떤 앱으로 그림을 그려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이 희미했고 마이너 분야가 모여있던 세계에서 발을 들여놨던 저희 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꿈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학생들이 성장해서 저희 세대가 이루지 못했던 더 좋은 작품 또는 더 높은 성취를 이루진 않을까 기대를 갖기도 하고요. 일러스트 작가라는 명함을 만들기까지 순탄한 길이 열려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 그리는 것만큼 매력적인 일도 없으니 계속 이어나가는 건 아닐까 하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일러스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와 또 지망생들 분들께는 의지되는 조언의 말씀 또 냉정하게 자성하는 비판의 자리가 되길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예. 힘드셨어요? 읽으면서 감정이입하셨나요 혹시? 길고 꼼꼼한 리뷰였어요. 네, 제가 제대로 읽고 있나.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내주신 분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를 들려주셨는데 특히 이 현재 학생을 가르쳤던 그 경험에서 오는 지금 현재 이제 애들이 미술을 보는 것이나 미술의 위치나 학생들의 그런 시선도 알 수가 있었네요. 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도 듣고 싶고 공욱재님도 이제 학생들이나 작가님들과 또 맞는 대화를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너무 멋진 말들, 깊은 공감에 함께 해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렵게 이쪽 일을 하게 되셨고 또 이렇게 진지한 마음을 이제 임하시는 모습이 엄청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작가분들이 좁은 시장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뭐 어느 분야든 상위 5%보다는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의 작가들의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모든 분들을 아우르긴 힘들더라도 중간에 이제 한 40-50%의 작가분들이 단단하게 활동을 하는 좋은 환경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좀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인기 있는 분들이나 인기를 잇거나 또 이 길을 먼저 가셨던 분들이 좀 이끌어주고 다른 또 작가분들은 그의 힘을 받쳐주는 이게 이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사실 프리랜서라는 특성상 다 같이 힘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끼리 항상 대안을 모색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사실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뭐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웹툰, 음악도 마찬가지죠. 정작 이제 플랫폼이나 유통사들이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는 시스템이죠. 뭐 직접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창작자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 정작 창작물의 수익은 또 줄어들게 되고요. 예체능계는 약간 다 그런가요? 좀. 그러니까요. 창작물 자체에 대한 수익은 또 전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사실 음악도 음원으로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기사를 보니까는 뭐 싸이가 맞아요. 유통사들이 그래서 많이 벌고 사실 뭐 밀린 것도 많다고 하고 그런 기사들이 또 많죠. 그래서 창작물은 이게 이제 이게 수익이 안 되니까 창작물 이외의 부가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행사나 광고로 사실은 창작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것 같고 대중예술 문화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나 정책 소비자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되는 거고 의견 주셨던 것처럼 사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 거는 맞습니다. 위에서 짚어주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또 분이 사연을 주셨고요. 사실 그래서 더 공감이 되고. 네, 그렇죠. 김한진 작가님이 뒤풀이 때 참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못해서 아쉽다고 작가는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또 심지어는 다 때려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죠. 그리고 말미에도 사실 그러셨잖아요. 내가 진지하게 생각이 없으면 재미있지 않다면 그러니까요. 즐기지 못하면 하지 말라고. 그것도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만큼 또 작가님들도 그만큼 힘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또 남아 계시는 것이 또 저희에게도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소비 패턴과 그리고 문화 전반의 점차적인 또 인식 개선 의지가 충분히 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가분들의 그 창작 의지랑 그 소통 욕구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그게 힘으로 작용될 언젠가의 모습을 향해 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옛날에도 사실 뭐 대표적으로 영화계가 있지 않을까요? 영화계도 힘들었는데 영화인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은 오히려 한국 영화가 갑질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장했는데 사실 그런 말을 듣는 것조차 저는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계통이든 이제 예술가들이 그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뺏기니까 하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모임도 갖고 이런 우리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가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의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죠. 저희도 이제 일팟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장단점 그리고 작가분들의 환경 그리고 이 시장에서 배우고 나아가야 할 길 업계 전반에 걸친 이야기로 서로 배워나가고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저희도. 뭐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자유롭게 그리라고 하니까 애니메이션만 그렸다라는 거 사실 맞아요. 파일럿 때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는 게 전부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이게 한국의 다양한 그림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또 작가가 생기고 또 소비자가 생기니까
그게 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맞아요. 그 어떤 걸 접하든 간에 뭐 그게 인기 있는 작품을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그래서, 관심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관심이 시작된다는 네.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어찌됐든 네. 그림 자체에 대한 그 인식이 높아지고 요즘에는 뭐 그 꿈 뭐 1, 2순위가 웹툰 작가 뭐 네. 이렇지 않나요? 저희가 네. 파일럿 방송 때도 얘기를 그런 해드렸는데 것만 해도 물꼬를 튼다는 네네.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우리 학창 시절 때만 생각을 해도 우리 미술 시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좀 자유롭게 그려보라고 하면 어쨌든 그렇죠. 못 그리더라도 자기 네. 그림체가 나왔잖아요. 네. 그랬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만 해도 네. 뭐 제가 그때 그림을 배우지 않았던 시기였다 하도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모두 어떠한 만화의 스타일을 똑같이 그리고 있었다는 걸 보셨다면 사실 충격받을 만 했을 것 같아요. 그림 그 종사자로서. 근데 뭐 저도 처음에는 물론 저는 지방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접한다면은 뭐 미술학원 가서 그냥 뭐 석고 소묘나 이게 고작이었고 네. 그만큼 접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저는 없었고 근데 뭐 일본 만화를 보면서 그 단행본 만화죠. 예전에는 그 네. 해적판도 많이 나오고 네. 그걸 보면서 그 세계에 대한 눈을 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드래곤볼 사실은 드래곤볼을 보고 뺏기면서 저는 그림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어떤 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우리 때는 이제 그것이 충격적인 미술 경험이라면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네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일본 만화인 거고 오히려 네. 다른 충격이 필요한 거죠. 다른 미술적 경험이 필요한데 네네네.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스타일이 정해진 스타일을 아이들이 그린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또 앞으로 왜냐하면 저도 제가 대학교 때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과외를 살짝 했었는데 일본 스타일 그림 정말 잘 그린 애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너무 잘 그려서 맞아요. 와 너는 만화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애니고 지망하는 뭐 학생이었는데 다른 그림체를 못 그려요. 예를 들면 실사체를 전혀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문제점이 좀 저도 있고. 4년 정도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 현재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의 네. 그림을 다들 좋아하고 네네. 따라해서 네. 그때 이제 저희도 그렇게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 하던데 사실 이게 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그렇게 시작을 해서 또 많이 바뀌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인기의 척도가 곧 완성의 척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인기 있는 작품을 접하면서 시작하는 건 당연하겠고 네. 사실 뭐 출판 만화가 전부였던 시대에서 웹툰 전성기까지 플랫폼도 많이 바뀌었고 뭐 시장도 많이 바뀌었고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스토리 구조부터 사실 그림체 스타일, 연출, 컷 분할 등등 이게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웹툰 플랫폼에서. 네. 출판 만화도 네. 정말 네. 다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뭐 어찌됐든 간에 변하지 않는 거는 대중미술이 가지고 있는 대중들과 소통하고 뭐 공감 안에서 네. 공유되는 그런 진솔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감동의 힘은 달라지지 않을 거고 그 부분에 좀 집중된 교육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는 사실 분명한 거고 네. 그리고 소비 구조에 있어서도 네. 이게 너무 자극적이고 인기 있는 별점 위주의 시스템이니까 네. 줄 세우기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건데 맞아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 구조를 좀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이게 훨씬 좋고 요즘에는 처음에 웹툰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더 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괜찮은 재미있고 그렇죠. 노력이 그렇죠. 반영이 소비자들이 돼서. 이제는 걸러서 판단하고 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좋게 또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그린다는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 스타일만 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 받아들이는 게 그거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만 이제 그 안에서만 보고 그 안에서만 재생산하고 그 외의 그림을 접할 기회가 적은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시스템 몰라서 그런 자체가 것인지. 그거를 노출을 잘 안 시켜주잖아요.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형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는 별점 순위 그거고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진 소비자들이 알아서
예. 찾아보는 내 그 이야기에 맞는 내가 재밌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데 사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나 좀 마니아틱한 것들은 그런 데가 잘 노출이 안 돼서 그렇죠. 예. 그리고 네. 편집자 추천 이런 방식으로 좀 약간 네. 강제적으로 들이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것들도 네. 좀 있고. 네네. 근데 이게 변화되고 있고 좋은 예로 언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잖아요. 네. 언리미티드 에디션도 마이너에서 그렇게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시작을 했는데 작게 지금은 엄청나게 좀 많이 커졌죠. 그렇죠. 그건 이제 디자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배워야 네. 될 점. 그러니까 네. 그런 예처럼 웹툰도 이제 뭐 그렇게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전에 이제 뭐 중견 만화가 분들도 다시 많이들 또 웹툰 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활동을 시작하고 계시고. 근데 확실히 어렸을 때 좀 일단 다양한 경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낯선 그렇죠. 그림체를 봤을 때 거부감이 네. 너무 심하더라고요. 익히기가 그래서, 좀 힘든 건 좀 그래서 있고. 이런 공국제 같은 분들이 그런 좋은 좀 이야기들이나 교육들을 해주면 좋겠죠. 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감 가는 사연이라서 더 좋았고요.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예, 이제 다음 또 역시 파일럿 방송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좀 오래전 거기에 대한 있었던 의견이네요. 네. 리뷰입니다. 네. 예, 일본에서 일하시는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D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스타일 연구 방송에서 그림 훈련에 대해 공감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반반입니다. 물론 이미 일하는 입장과 한창 배우고 있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요. 예로 잡지떼기에 대한 이야기에서 저는 잡지떼기는 개인적으로 머리 안에 있는 이미지나 눈으로 본 것을 직접 형상화시키는 걸 이미지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그런데 방송에서의 뉘앙스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느낌으로 받아서 초보자라면 특히 형상화시키는 작업이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걸 이유를 말해주고 시키면 좋은 연습 과정인데 그런 점이 가볍게 넘어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무작정 하는 건 도움이 안 되긴 하지만 이유를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건 차이가 있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하철 크로키도 역시 비슷한 이유인데 이걸 여러 번 힐끗 보면서 그려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한두 번 보고 그걸 빠르게 그려내는 잡지떼기의 상위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름 같은 세밀하고 좁은 부분보단 사물이나 인물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게 하는 훈련이고 동세를 보고 동작과 포즈에 대한 풍부한 연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서 네.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한 연습으로 생각합니다. 추가로 좀 더 보충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았다고 생각한 것은 초심자라면 시장에 보여질 자신을 어떻게 꾸미느냐는 점입니다. 자기 PRC니까 네. 사소한 걸 했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하다, 멋지다는 생각이 들게끔 사소한 거라도 연출과 포장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일을 딸 수 있느냐 못 따느냐 차이가 갈리니까요. 네. 정리하자면 같은 일을 해도 좀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게 중요하고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진행되던 프로젝트를 잘 정리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고 어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가 설명을 좀 더 해주셨다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운 점을 말해봅니다. 또 본인이랑 맞는 플랫폼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방송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한국 외에도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런 데서도 듣고 계시더라고요. 정말요? 그게 국가가 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실 곳에서 많이 그래서 들으시네요. 깜짝 놀랐는데 물론 이제 비중이 작긴 하지만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사연도 보니까 이번에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보내주신 게 있어요. 있죠. 예.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분들한테 또 인터뷰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와달라고? 어떻게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네, 그것도 좋은 거 같아요. 어차피 한국에 가끔씩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좋은 것 같네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 훈련에 대한 얘기였는데 예. 이게 옛날 거라서 잘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파일럿 파일럿 때 나온 2회인가요? 예. 3회인가요? 뭐 그랬죠. 스타일 연구 아마 그런 얘기하다 나온 것 같은데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훈련이
개인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방법은 그렇죠. 스스로 찾아야 네.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 그래서 모르고 하면은 의미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나 네, 고 네, 기억이 네. 나는데 사실 뭐랄까 그냥 많이 그리는 것은 의미가 없기도 해요. 단순히 그러니까, 많이 예, 그리는 건 예.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그림 연습하는 게 좋나요? 라고 묻는 거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고 무슨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중에서 나한테 맞는 게 요게 아닐까 일단 처음에 시도해보고 안 맞으면 이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자기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카페에선 질문도 사실은 하지 마시라고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기 싫다면 사실 처음부터 저는 좀 시작 단계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열정이나 좀 네. 그런 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나는 그런 사실 시행착오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을 내고 학원에 가서 속성으로 그죠? 주입식으로 빨리 배우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 앞에 연습 과정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중에 홍보에서도 똑같은 단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대하는 것도 연습이 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은 사실은 조금 네, 답변을 해주는 사람 입장도 맞아요. 좀 힘들게 되는 질문이죠. 예. 내가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요, 내가 맞아요. 어떤 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사실 답변해주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고민을 좀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할 생각이고 이런저런 걸 해봤는데 이건 어떤가요?라는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죠.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살짝 방향성을 그렇죠. 수정해 주세요. 이런 네. 피드백을 원하는 네. 질문이 좋지. 이게 뭔가요? 저게 뭔가요? 이런 거는 사실 네네. 그런 거를 사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기본적인 게 뜨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것만 쭉 읽고 거기에서 이제 요런 내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 뒤에 어떤 피드백을 네. 내가 원한다. 이런 질문은 환영하는데 그런 그냥, 질문들이 좀 예. 많이 올라와서 네, 네. 이런 거는 단순히 사탕 고양이 그림 어떻게 하면 그림 잘 그리나요? 제일 많이 올라오는 맞아요. 질문이죠. 예, 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장선으로 잡지떼기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추천해드리지 않는다라고 네, 네, 네. 얘기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잡지떼기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했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정말 좋은 훈련이죠. 예,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뭐 내 작업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이게 일러스트를 상품화 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맞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 이야기를 할 때 이 네네. 부분도 같이 좀 다루면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또 조만간 상품화하는 하는 거는 조만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잡지떼기 괜찮고요. 이게 잡지떼기라는 게 최고의 사진 작가들이 찍은 그런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그 그림으로 옮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네요. 옛날에 예. 좋은 회화 베끼는 거나 마찬가지인 예, 거네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 갖고 예. 그냥 슬쩍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걸로 끝나면은 뭐 별 도움이 안 되지만은 그 사진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왜 이게 이렇게 되는가 빛과 이 배치를 보면서 연습하면은 그렇죠.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 잡지 사진을 모은 SNS 네네네. 계정이 있다고 네. 그거 좋다고 얘기했던 게 그 연장선이거든요. 그냥 잡지가 아니라 그냥 뭐 잡지의 사진을 스캔해서 모은 거긴 하지만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잡지떼기를 하라는 것도 아무 잡지나 하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사진, 멋진 사진이 있는 것들을 베끼라는 거죠. 공부가 될 만한 이미지를. 이게 아마- 잡지떼기도 훈련이지만 이게 큰 자료잖아요. 그림을 그린 데 그렇죠. 있어서. 그러네요. 그래서 옷도 있고 뭐 가방도 네. 있고 소품도 있고 이 아마 사연 주신 분도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시면서 분석을 하시면서 훈련을 하셨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추천드리는 게 입체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든 분들이 시작하면은 거의 사진을 보거든요. 맞아요, 그림이나 맞아요. 사진. 네. 그러니까 보니까 평면을 그리니까 이제 입체에 대한 감이 굉장히 없으신가요? 이미 평면화된 거를 다시 또 평면으로 바꾸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입체물 이제 모델이 없으면은 피규어라도 그리는 게 좋다라고는 이제 항상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입체에 대한 감각 만들어지는 게 생각보다 이제 큰 따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전문 양성 학원 중에 하나는 이제 입체물을 직접 만들어 보게 하는 훈련을 넣어서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저번에 그 사탕고양님이 추천해주신 그 작가분 있잖아요. 그분은 공룡을 그리시는데 예. 공룡이 이제 세상에서 멸종한 동물이다 보니까 공룡 사진을 두고 이제 골격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걸 실제로 태양광 아래에 둬서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더 자연스럽게 그리시더라고요. 입체물을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훨씬 더 그거를 그림에 반영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트위터에서 어떤 아트 디렉터로 일하시는 또 강사로도 활동하시는 분이 쓰신 글을 봤는데요. 이게 이번에 보내주신 그 사연하고 좀 상통하는 게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림 공부하는 친구들이 안 했으면 하는 게 아무 목적 없이 하는 시간 채우기 트레이닝이다. 있는 고통 없는 고통 받으면서 왜 하는지도 모를 모작 크로키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한 번 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뭔가 하고 있으니 늘기야 하겠지만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날려버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목적 없는 트레이닝에 빠진 친구들은 나는 지금 놀고 있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 이게 효과적이기가 힘들다. 마찬가지로 학원도 그런 느낌을 얻으려 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역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이게 저 이런 비슷한 말도 들었어요. 사실 일팟에서 말하는 게 어쩌면 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많죠. 근데 이제 나 일팟을 들었어. 1시간. 거기에 만족하고 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뭐 저희가 건강 얘기도 하고 뭐 훈련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하시면 좋은데 1시간 동안 그냥 듣고 좋은 얘기 들었다 끝.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운동법 그렇죠. 찾아보고 그렇죠. 그죠. 뭐 메모하라 뭐 그런 거 보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마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하는 게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네. 네, 훈련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 모르면 도움이 안 되고. 예, 글쓰기에서 느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하나가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 이것도 뭐 어느 창작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많이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모든 공부의 시작 발전에 시작하는 거는 내 상태를 알고 그죠? 계속 강조해왔던 거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이제 멀리 캐나다에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네, 요거는 예. 제가 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희님, 슈에이님, 사탕고양님. 저는 멀리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준비 중인 정은지라고 합니다. 일팟 너무너무 잘 듣고 있고요. 일사 카페에도 이지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해서 그림도 몇 개 올리고 있습니다.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해서 제가 지금 캐나다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과 교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원래 제가 하는 일은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얼마 전부터 일러스트레이터가 정말 되고 싶어서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림 그리는 걸 원래 좋아하긴 하지만 막상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려 하니 어떻게 그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홍보 방법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앞에 깜깜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긴 했지만 다른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는데 일팟을 듣고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처음 포트폴리오 준비하고자 결심했을 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에 혼자서 데일리 드로잉 프로젝트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내 그림을 봐주는 사람이 어딘가엔 있겠지 하고 허공에 혼잣말 하듯 매일매일 그려서 올렸죠. 별 기대 안 했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팔로워 수와 좋아요를 받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제 그림에 댓글을 정기적으로 남겨주시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팔로워 수가 20명도 안 되었을 때 시작했는데 지금은 4,000명 가까이 되었네요. 이 숫자가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겐 굉장히 의미가 컸답니다. 그래서 일팟 홍보 방법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온라인 홍보, SNS 홍보는 장기전으로 보고 꾸준히 그림을 올리고 자신을 알려야 한다는 말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라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허시초코 작가님이나 홍원표 작가님 에피소드를 들으며 지금 유명하고 성공하신 작가님들도 처음부터 탄탄대로는 아니었구나 하는 희망을 얻기도 했고요. 저처럼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일팟은 필수로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매해마다 많은 걸 배우게 되네요. 희님, 슈에이님, 사탕고양님 정말 유익한 팟캐스트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듣겠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4,000명이라 부럽습니다. 저 블로그 사람이 많이 오긴 해도 SNS는 그다지 그렇게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요. 네. 네, 저도 자주 뭔가를 올려야 되는데 인스타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트위터도 뭐 잡담만 올리고 트위터도 되게 팔로우 많지 않아요? 3,000명 넘잖아요. 3,000명, 예. 네. 그거야 뭐 한 트위터 거의 처음 생겼을 때부터 해서 그렇게 된 저도 거고요. 처음 생겼을 때부터 했는데 저 되게 적어요. 1,000명도 안 돼요. 인스타는 지금 뭐 오히려 팔로워가 더 적고요. 팔로잉보다. 인스타는 시작하신 지 또 얼마 안 됐기도 했고. 예. 뭐 그리고 자주 올리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역시나 이제 자주 올리는 건 중요하다고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리뷰였습니다. 네. 사탕고양님 블로그 뭐 팔로워 많이 오고 유명하시고 그 김한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SNS를 거의 안 하시는데 네. 페이스북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로 거의 정말 모범적인 SNS 홍보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일도 네. 그걸로 들어오고요. 그죠? 그죠, 친분도 예. 그걸로 쌓고 하나를 해도 이렇게 꾸준히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온라인 홍보법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전공법을 행하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좋네요. 이것도 멀리서 또 듣고 또 보내주시니까 더 좋은데 이지님 사실 카페에서 뵀습니다. 그림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신 거 봤어요. 너무 잘 봤고요.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을 우리가 말해줘서 공감을 느끼셨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전해져서 저는 더 좋네요. 예. 네, 칭찬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올렸다 해서 이미 뭐 최고의 홍보 준비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꾸준한 맞아요. 거. 예. 네, 그리고 나중에 많이 쌓여있는 컨텐츠가 참 큰 힘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이 들고 더불어 좋은 성과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읽어드릴 어느 분이 읽어보실까요? 예. 누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제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연히 1팟을 알게 되어 열심히 청취하고 있는 날렘이라고 합니다. 저도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내성적 성향으로 인해 거의 혼자 지내고 있어요.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지라 딱히 작가님들과 교류가 있는 편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 상그림 정의원 게시판을 하루에 최소 5번 이상을 들어가 보곤 했어요. 하나씩 올라오는 글들이 너무 재미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어 저 나름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페북에서 우연히 1팟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면서 팟캐스트 엄청 듣는데 마침 팟캐스트에 일러스트를 달아주는 방송이 올라오니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2번씩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번씩. 예, 2번씩 듣는다고 팟빵 게시판에 남겼었는데 네, 그게 잘합니다. 핫핫. 포잇 그분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예. 혼자 있지만 1팟을 들으며 작업하다 보면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라 정말 좋아요. 작가님들과의 교류가 산그림이 유일했던지라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몰랐는데 1팟에선 그런 내용들을 알려줘서 재밌었습니다. 특히 페어 부분이요. 저는 딱히 페어에 관심이 없어 몰랐는데 페어에는 또 페어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네. 1팟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을 접하고 있습니다. 1팟을 통해 들은 신선한 정보는 일러스트레이터도 종류가 나뉜다는 부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이 좋았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이어져 일을 하고 있던 저인지라 그 종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소스 일러스트레이터, 자기 스타일로 일러스트레이터, 스스로가 컨텐츠가 되어 직접 수익을 내는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주셨는데 대략은 짐작했지만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 다들 좀 다르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3가지 방향이 발전적 단계로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소스로 시작해서 발전시켜 자기 스타일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스스로 컨텐츠가 되는 형태. 물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일러스트레이터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개별로 나눈다는 생각을 못했던 입장이라 그런지 많이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트렌드를 쫓으며 계속 스타일을 바꾸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다는 부분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는 그림을 통해 저를 표현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지만
트렌드에 맞게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상황에 맞춰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생존 수단이겠지만 저에게 있어 그림 스타일은 스스로의 표현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한 개념인 부분인데 이걸 완전히 바꾼다는 것 그리고 몇 년 주기로 계속 바꾸면서 활동한다는 것이 거부감이 들었어요. 스스로의 진정성을 들여다보지 않고 겉만 핥고 있지 않나 싶게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생존을 위해 그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좋지만 돈을 벌기 위해 스타일 자체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그림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은 숭고해야 하는 영역, 돈과 결부되지 않은 순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작가님들 각자 내면의 무언가를 기르다 그림을 통해 표현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이 그림 스타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스타일이 작가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 보고 있어 스타일을 바꾸는 행위는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제가 굉장히 숭고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냄새를 풍기지만 일상의 정말 소소한 감정을 한 컷씩 그리고 있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도 참 게으르게요. 일팟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까 읽어드린 쭉 사연들도 그렇고 저희 송년회에서도 들은 얘기인데 작가님들이 진짜 혼자서 막 집안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진짜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행아웃 많이 하시더라고요. 채팅 같은 것도 하시고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작품 하나 그리는데 뭐 짧게는 그래도 3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랑 눈과 정신이 온통 책상이나 모니터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남은 기간이 청각뿐인 거예요. 라디오랑 음악을 엄청 많이 들으시는데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다는 분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일팟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니 그게 정말 그러게요. 아니 이 팟캐스트 이런 걸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저는 이 사연들 정리하면서 내내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게 이렇게 많이 들으실 줄 몰랐어요. 그 통계를 보니까 제가 이거 몇천 명? 그러니까 저희가 밤에 자정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올리고 나서부터 새벽에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11시, 그러니까 10시, 11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제일 많이 들으시고 그다음에 저녁 타임에 제일 많이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작업하시면서 들으실 거라는 생각을 제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우리가 아무튼 시간을 내고 이동하고 만남을 직접 갖고 이런 것들 부담스러우니까 팟캐스트 이렇게 일찍 다가갈 수 있었구나. 그런 거 안타까우면서도 또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의 분류에 대해서도 크게 그렇게 나누고 있죠. 뭐 그리고 출판계나 요즘은 휴대용 기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마다 필요로 하는 콘텐츠로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또 작가분들이 또 분야가 좀 더 세분화될 것 같기도 하고요. 런처 작업만 또 이렇게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일의 종류로 나누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이제 방식의 문제를 따져보면 저렇게 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목적에 맞는 작업 방식에 따라 분류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스타일에 맞는 그림을 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꼭 스타일을 바꾸는 게 자기 부정이라고는 저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표현을 위해서라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 스타일에 대한 한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하신 대가 피카소 또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자기 많이 바뀌었죠. 스타일을 바꿔서 아예 그분은 아예 스타일을 묶어서 무슨 시대, 청색 시대 뭐 이렇게 붙이기까지 했잖아요. 이게 사람도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못 먹던 음식이 이제 성장하고 난 다음엔 또 그게 맛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일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그때마다 스타일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게 물론 예술로서 인정받고 싶은 분야도 있고 이제 뭐 요새 만화도 예술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일단 상업 그림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인아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프로 프리랜서 작가라면 저는 일단 비즈니스맨이라는 프로의식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왜냐하면 일러스트레이션이 디자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 선배들도 저 후배들한테 그러세요. 일단 생각해야 될 게 너희 예술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고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 스타일이 바뀌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요런 스타일을 예를 들어서 이런 글에 더 맞는 그림이라면 내 스타일보단 요렇게 살짝 바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는 뭐 고민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스타일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술가들도 사실은 그 주문을 받고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옛날 예술가들도.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그림 전부 이제 의뢰받아서. 그죠. 귀족한테 의뢰받아서 그린 거잖아요. 나름 일러스트인 셈인데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었죠. 물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림을 이제 그려주고 또 뭐 심한 경우는 인기가 엄청 많으신 분들은 조수들이 다 그려주면 마지막에 마무리만 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명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로 그렸더니 이제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급을 안 했던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사실 뭐랄까 자기 표현을 하는 그림으로 자기 표현하는 시대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 했지? 사진이 등장하고 난부터 그 이후 맞아요. 인 걸로 알아요. 예술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들 사실은 기능인으로서 좀 활동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리고 그게 그렇죠.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술이 그냥 그 미술이라는 게 자연 발생했다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 몇백 년 동안은 목적에 맞게 계속 그려지도록 그렇죠. 요구를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일단 직업인으로서 우리가 좋은 일을 좀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 일에 맞게 이게 내가 또 맞춰 나가고 그리고 스스로 또 개발도 해나가고 이게 긍정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나의 이야기랑 나만의 표현을 그렇죠. 담는 거죠.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인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이제 엄격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엄격한 거는 그만큼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 표현이라는 게 저는 예를 들어서 사탄고객님 글을 쓰시잖아요. 글이 주 표현 수단인 사람이 있고 말인 사람이 있고 음악이거나 뭐 시거나 이렇게 그렇게 큰 걸로 일단 내 표현성을 갖는 거고 그 방식은 또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다른 사람의 영향도 받아가면서 또 뭐 우리 시장이나 뭐 그죠 트렌드도 있고 동시대인들과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너무 일이 막 많아가지고 일만 받고 일하다가 그래서 소진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너무 클라이언트에 맞추는 게 좀 싫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작업을 하면서 일상과 내 작업의 비율을 또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거 중요하죠. 일만 하면 지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만 하면 발전도 없어서 이제 일은 빨리 일대로 끝내주고 또 내 스타일을 또 개발하거나 내 그림 공부를 하는 것도 하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돈 벌러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잘 하고 그죠? 돈 잘 벌고 그걸로 또 취미 생활하고 나를 가꾸고 또 일하고 이렇게 좋은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출연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몇 가지 또 좀 아쉬운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죠? 뭐 짚어주신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약에 대해서 계약 관계 얘기 중 아쉬운 점이 이야기가 있는데 허지초코 작가님 편에서 저작료 지급 이야기를 할 때 출간 후 저작료 지급인 경우가 있더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계산원으로 원고 송고 후 한 달 이내 지급 등 짚어주시면서 결론을 내주시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내지 그림을 표지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 표지 비용을 확실히 다시 청구한다는 등의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의견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클라이언트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가끔은 클라이언트들끼리 주니어 작가분들이나 혹은 조금 어린 여성 작가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매뉴얼을 공유하나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죠. 어이없는 말이나 태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들도 사실은 진상을 상대하는 법을 다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연 감사드립니다. 이 지적해 주신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사실 허시조건님 편에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서 수다를 떨어서 네, 뒷부분은 좀 저희가 많이 그냥 넘어갔죠. 아. 네, 그래서 좀 빠졌던 것 같고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출간 후 지급은 사실 작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애매한 그렇죠. 말입니다. 이게 출간이 언제 된다는 거지. 물론 바로 한다고는 하지만 바로 출간되나? 그동안 난 뭐 먹고 지내나? 한 2달, 뭐 석 달간의 작업인데 그래서 확실하게 분명 원고 송고 후 한 달 이내 지급. 보통 이제 한 달 이내 지급이 좀 평균적인 것 같아요. 더 좋은 조건은 미리 이제 계약금을 조금 네. 받고 하는데 그런 네. 경우는 사실 특수한 경우나 뭐 특수한 분야 말고는 잘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표지도 언급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같은 그림이 표지로도 쓰일 경우는 비용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쪽 업체와 이제 협의 사항에 따라 내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비용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좀 더 신경 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미국에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많이 미국에서 동화책 활동하는 작가님이 보내주신 사연도 네. 있었어요. 뭐 한국에 몇 달간 머물다가 한국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작업 환경을 알고 싶어서 찾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 프리랜서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참 흥미로웠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뭐 질문 몇 가지 주셨는데 한국은 에이전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으셨는데 있어요. 예. 한국도 있습니다. 있긴 있죠. 네. 그리고 뭐 동화책이 출간되면 평론 사이트에서 따로 평론을 받는 과정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언론사에 보내서 이게 몇 가지 이제 언론사에 보내서 그리고 이달의 신간에 보내는 나오는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따로 평론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신간 소개 이 정도 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과정이 있는지 네. 페이는 작가마다 어떻게 다른지 한국 일러 시장의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으시다니 참 부럽고요. 네.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어떤지 궁금해요. 저희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궁금한데요.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한번 한국에 오시는 일이 생기면 한번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모셔서 한국 시장 가르쳐 드리고 미국 시장 얻어가고 좋네요. 윈윈이네. 네, 일단은 우선 말씀 주신 에이전시 제도는 저희도 이제 에이전시가 있긴 한데 말씀하신 에이전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 말씀하신 건 미국에서 그런 에이전시 말씀하신 건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뭐 사실상 없다고. 없습니다. 이게 요즘 조금씩 하나씩 생기고는 있는데요. 네, 이게 각자 프리랜서 분들이 직접 일을 따는 경우가 거의 뭐 100%고요. 그렇죠. 몇몇 에이전시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그냥 소개 그리고 건당 위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사실 뭐 계약도 뭐 여기 속해 있으면 저기도 속해 있을 수 있고 뭐 저기저기 다 그냥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독점적이지도 않고 뭐 구속력이 있지도 않고 상당히 자유롭고요. 네. 그리고 그쪽에서 뭐 작가 관리나 계약 관리를 도맡아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한국 시장이 너무 좁고 규모가 작아서 그렇죠. 중간 에이전시가 가져갈 피가 너무 적죠.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생길 수 없는 구조인 것 같고 뭐 그래서 클라이언트 뭐 디자인 회사 출판사들이 직접 작가들을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론 사이트에서 저희도 이제 미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근데 평론 사이트에서 뭐 따로 평론을 받는 절차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소비자분들이 자율적으로 별점을 주는 거나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출판사나 회사에서 그냥 뭐 신문 소개나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동문학 평론가 협회 이런 거는 있는데 그게 그림책에까지 그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는 분, 그 출판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로서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편집자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아동문학 쪽에서 그림책을 올해의 그림책 이런 거를 좀 선정하기도 하는데 그게 외국처럼 그림책 평론이 활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해외에서 뭐 볼로냐 그림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 그림책이 우수 도서로 선정되고 이러는 경우는 종종 있지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도 해주셨는데 몇 가지 답변을 드리자면 연차에 따른 작가별 작업료 금액이 다른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네, 뭐 물론 정말 중견 작가고 유명하시고 좋은 성과를 일명 이제 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작가분들은 조금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그분들 이제 협상에서 약간 아주 약간 우위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 내 일러스트 전공은 있기는 한데 너무 적죠. 저도 대학원 전공 정도로. 그렇죠. 대학원 전공 정도로 맞아요. 그렇죠. 대학원 전공이 있고 또 뭐 일러스트 전공을 따로 만들어둔 대학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시각 디자인 내에서 일러스트를 다루는데 이게 비중이 전공 수업으로 들어가 있죠. 네. 5%도 안 되죠. 뭐 6학점. 네. 아 근데 일러스트 전공을 갖고 있는 학교 자체가 이렇게 적은 건가요? 일러스트 전공이 있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일러스트 수업이 시각 디자인과 내에서 일러스트 수업을 갖고 있는 학교도 이렇게 적은 거예요? 네, 저도 그러니까 거의 커리큘럼을 뒤져봤는데 6학점이 끝이고 그것도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뭐 없는 데도 많구나. 이게 확실히 뭐 좀 디지털 쪽이나 예전에는 웹이 거의 뭐 있고 요즘도 그럴 거고 편집 뭐 이렇게 뭐 로고나 뭐 이렇게 좀 있겠지만 제일 비중이 적은 게 일러스트죠. 제일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시각 디자인 광고나 책자에서 어쨌든 일러스트레이션을 다루니까 뭐 배운다 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전공을 이렇게 세분화하는 게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요새는 왜 다른 이름을 붙여서 전공이나 그런 게 새로 생기고 있는데 수업도 보면은 로고 만들기 수업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조형 수업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배우고 캘리그래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타이포그래피 수업을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일러스트레이션 대신에 그리기 수업이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관찰과 표현 뭐 이런 수업으로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디자인 기초 학문에 속하지 않나요? 굳이 일러스트를 위한 그런 수업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을 아예 따로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하위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 뭐 일단은 시각 내 전공 내에서 일러스트의 비중이 이 정도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디자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러스트 비중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그런 구조겠죠. 또 그밖에 몇 가지 기억나는 질문도 있는데 방송에서는 그림 그리고 난 뒤 과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림 그리는 과정이 궁금하다는 질문도 있었어요. 특히 뭐 사이즈 어떻게 하냐, 그리고 뭐 김환진 작가님 편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출간된 그림책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작업하고 출판이나 인쇄 같은 경우에는 의뢰가 들어올 때 이제 사이즈가 정해서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잠깐 이 사이즈 해주세요 이렇게도 말씀하시니까. CG 작업 같은 경우도 보통 작가들이 처음부터 큰 사이즈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재작업이 어려울 정도로 이제 작은 경우는 좀 드물죠. 보통은 이제 A4 정도, A4, A3 정도 크기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림 그릴 때 300dpi로 시작을 하죠. 더 작게 그리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하더라도 뭐 어디에 들어가도 충분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사양이 좀 적을 때는 작게 그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냥 뭐 300dpi A4 사이즈로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죠. 그 정도면은 뭐 사실 A1, A0까지 뻥튀기 해도 큰 무리가 없거든요. 옛날에 무대 장치에 쓰일 그림 500dpi로 작업하셨다는 분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컴퓨터가 하긴 했죠. 버벅하긴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뭐 한계는 있습니다. 600dpi에 뭐 약간 10,000 픽셀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 컴퓨터가 아니면 컴퓨터가 힘들어합니다. 사실 그것도 저도 들었는데 여러 가지 테크닉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미리 했던 작업에서 더 큰 게 뽑는 경우는 전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A3 이상으로 그려야 될 거면 아예 그냥 새로 의뢰를 하지 미리 그려둔 게 뭐
써도 되는가요? 근데 그게 뭐 작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들어왔는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작다, 작은 해상도다 이러면 새로 그려야 합니다. 그냥 새로 예. 그려야 돼. 희님 저번에 옛날에 미리 그려놨는데 네. 의뢰 들어온 적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 네. 작업은 원본이 남아 있었나요? 저는 항상 크게 작업합니다. 그 원본을 예. 계속 다 쌓아두고 저장. 네. A4 그렇죠. 기준으로만 있어도 네. 네, 충분하죠. 예, 대형 작은- 현수막이 걸리지 않는 이상. 예, 그렇죠. 작은 예. 그림 네. 재요청 받는 경우에 그냥 다시 그리는 걸로 알고 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들어온 질문 중에서 약간 개인 상담처럼 온 질문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저희가 다룰 내용을 질문 주셨던 것들은 저희가 따로 여기 넣지 않았어요. 그 대신 직접 좀 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저희가 나중에 방송 마치고 직접 답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뭐 이 밖에도 간단하게 응원이나 격려의 말씀을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질문을 적어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시간 내서 메일 보내신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사연을 받아 쭉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인가요? 뭐 저는 일단 이게 일러스트 시장,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것이 사연도 사실 많잖아요. 다른 그렇죠. 분야보다 예. 고민도 많고 음. 그래서 참 내용들이 다 마음에 와닿았고 이게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다들 좀 따뜻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저는 뭐랄까 항상 느끼는 건데 소통에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참 이런 따뜻한 분들이 서로 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네, 계속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탕고양님은 어떠셨나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니까 서로 혼자서 작업하시다 보니까 이런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서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작업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걸 정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것 같은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팟캐스트라는 걸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러니까 귀가 자유롭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면서 들으실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은 약간 웃기는 것보다 좀 정보성 위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집중해서 듣는 편이라 따로 시간을 내서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작업을 하시면서 시간을 내서 들으실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길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업 시간이 기니까. 네. 그래서 두 번씩 듣는 분들도 많대요. 처음엔 그냥 듣고 그리고 한 번 더 듣고. 그래서 저도 사실 작업하면서 팟캐스트는 안 듣고요. 글 쓰시니까 좀 방해되지 않아요? 말을 하면? 옆에서 말을 하면? 보통 듣는 게 넷플릭스예요. 이게 그림이 사실 처음에 구도를 짜고 이렇게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사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채색하는 과정에서는 기계적이죠. 훈련이 돼 있으니까. 채색하는 과정에서는 TV 보고 합니다. 그렇죠. TV도 보고 이렇게. 왜 우리 학원 날 때도 음악 엄청 틀어놓고 안 듣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처럼 약간 처음엔 이게 백색 소구처럼 틀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들으실 때 또 내용이 들어오고 이러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이게 작가들의 그 생활 패턴에 대한 이해가 내가 조금 더 부족했구나. 미리 좀 더 알았더라면 빨리 했을 테고 그리고 더 길게 해도 괜찮겠구나. 저는 오히려 길면 부담스러워하실까 생각했는데 더 길게 해도 괜찮겠구나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도 음성 기반의 그런 산업은 훨씬 커질 겁니다. 네, 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라디오가 다 죽었을 줄 알았는데 그죠. 오히려 라디오가 강세라고. 네, 팟캐스트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보세요. 저희가 사연 주신 분들 5분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탕고양님 수제물감 2가지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와.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네, 도서출판 2종에서 선물을 후원해 주셨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전에 편집장님 모시고 저희 방송 진행한 적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도서출판 2종, 미술 전문 출판사거든요. 회화, 디자인, 일러스트, 패션, 문양 등등에서 이제 미술 관련해서 교양 도서를 펴내고 계세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인기가 좀 있었던 라이프 포트레이트 시리즈, 여성 작가들을 이렇게 주제로 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랜덤으로 한 권씩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 제인 오스틴, 코코 샤넬, 프리다 칼로 편이 있는데요. 이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역사와 문화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4명의 여성 예술가죠. 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 제인 오스틴, 예술가 코코 샤넬, 프리다 칼로의 이야기를 그림책 형식으로 풀어낸 일러스트 전기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간략하고 쉽게 설명한 글과 일기와 편지, 에세이, 소설, 인터뷰 등에서 발췌한 인용문이 실려 있습니다.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니나 코스포드가 그린 그들의 모습과 그녀들이 살았던 영국과 프랑스, 멕시코의 풍경, 그리고 소품, 의상 등의 수채화 사파가 실려 있어서 마치 동화책처럼 아기자기하고 이쁩니다. 정말 예쁘죠? 정말 귀여워요. 네, 인기가 많은 책들이라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이 중에서 랜덤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2018년 달력도 같이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네, 이 중에서 나온 달력도 같이 보내주신다고. 저도 받고 싶네요. 나중에 편집장님한테 따로 달력 사야 되는데 제가 구매를 해야죠. 예, 그러면 이제 5분을 선정해 봤는데요. 예. 네. 사탕고양님이 아하. 긴장됩니다. 예, 첫 번째는 공욱제. 네. 길게 써주셨죠. 네. 그 내용도 되게 충실하셔서 그리고 좀 치는 게 있었어요. 가슴을 치는 게. 이분은 꼭 선정해야 된다고. 네. 그런 분이시죠.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달스님, 네. 땡땡이님, 이지님, 날래님 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공욱제님, 달스님, 땡땡이님, 이지님, 날렘님. 예, 이렇게 5분 방송 들으시면요. 이제 상품 받으실 주소로 연락처, 성함을 illustrlover@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살짝 걱정이 드는 게 해외에 계신 분도 계셔갖고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게 싶어갖고요. 네, 해외에 계신 분 이지님 혹시 한국 주소 있으시면 한국 주소라도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시면 왔다 드릴 수 있고. 네, 우선은 제 메일로 어쨌든 저한테 한 번씩 메일을 주신 적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주소랑 연락처랑 성함을 꼭 3개 다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택배가 가거든요. 택배 아니더라도 뭐 국제 배송?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배송. 네. 알아볼게요. 우체국을 쓰시면은 되지 않을까. 모두 축하드립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상품을 더 드릴 수 있어서 기쁜. 근데 국제 배송 보내면 막 물감 녹거나 이러는 거 아니죠?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저도 국제 배송으로 물감 주문 많이 하거든요. 네, 당첨자는 공지로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이브의 이브죠. 예. 네. 이제 연말과 새해가 끼어 있어서 저희는 한 주 더 쉬고 1월 12일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에 혹시 일정 변경이 있으면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가 지나면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봐요? 네, 계획해놓은 우리 방송도 있고 이거저거 좋은 소식을 들고 와야죠. 희님은 다 알면서 왜 묻죠?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또 많이들 들어주실 거니까. 기대해줬는데 뭐야 나는 나한테 준 거 아니네 이러실 수 있지만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한 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